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다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벳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드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또한 외교적으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동 지역 전역을 뒤흔든 고대 중동 전쟁에 관한 역사입니다. 아마 최초의 중동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쟁의 당사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당대 최고의 문명 수준을 자랑하는 문명인 반면에 변방에 지나지 않는 가나안 지방은 총구석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집트도 문명 수준이 높았고, 그래서 외교 관계도 이 수준차가 그대로 반영되겠죠. 메소포타미아에 강력한 제국이 들었으면 가나안 부족들은 메소포타미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했고, 반대로 이집트가 강력해지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며 연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이 바로 그런 가나안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런 무슨 역사를 담고 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군주 역할을 하고 가나안 지방의 여러 부족들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신하 역할을 한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긴다 이 말은 뭡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국에 조공을 바쳐서 그게 군신의 관계로 지냈지 않습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조공을 잘 바치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13년째에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조공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그런데 조공을 바치는 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독립이고 저항이죠. 이런 사건들은 인류 역사에서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가나안 부족들을 혼내주려고 정벌에 나섭니다. 그러자 조공을 거부했던 가나안 부족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을 결성해서 맞서야 되겠죠. 그럴 각오가 없었으면 조공을 바쳤어야죠. 자, 그래서 1절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은 시날 왕, 바벨론 왕인 것 같습니다. 아므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입니다. 이것을 흔히 동쪽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엘람 왕은 저 끝에 수사, 엘람의 수도 수사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엘라살 왕과 고임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연합을 결성해서 건너와서 가나안을 쳐야 합니다. 2절에 의하면 가나안 연합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이며 이제 지리적으로 서쪽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의 군사력, 당연히 문명 수준이 높으면 국력 그리고 무기 모든 수준이 다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군사력은 이후 몇천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좋은 말도 생산되고 무기 수준도 높고 철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다 누구에 의해 무너집니까? 다 메소포타미아 왕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끝장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제국이 와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을 완전히 점령해 본 왕 알렉산더 대왕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최강의 로마군도 몇 차례 정벌을 했지만 대패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당시 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나안 건너편, 즉 요단강 동쪽부터 가나안 연합군과 무관한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공격해 버렸습니다. 지금 방향을 약간 비틀었죠. 우리가 크게 보기 위해서 이쪽이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저쪽이 북쪽입니다. 왕의 대로라는 당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이집트와 여기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침략을 해온 것이죠. 여기 손봐야 되는데 왕의 고속도로를 따라오는 김에 가나안 전체를 손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데스 바네아로 해서 이제 문제의 그 5부족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행군 여정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지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승패는 일방적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나안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는데 거인이라고 뭐 첨단 무기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여기까지 와서 방향을 틉니다. 좀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 영역이거든요. 이집트를 건드리면 그야말로 세계대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동쪽을 손봤으니까 이제 가나안 서쪽을 손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공을 거부했던 그 가나안 5부족을 박살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 바람에 소돔성에 있던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 제국마다 원칙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대를 자기 제국으로 끌고 가죠. 아예 막 몇만 명씩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이 땅을 그냥 비워두는 거고 모든 인력 자원들을 자기 제국으로 다 끌고 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반대의 정책은 뭐겠습니까?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만 잘 바치면 웬만하면 자치하게 해줄게. 그러면 포로들을 끌고 가지 않고 그곳에 살려둬야 되겠죠. 원하는 건 다 너희들이 잘 살아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 원칙이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국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포로들을 그냥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데 고대엔 그런 게 흔했지 않습니까? 귀족을 딱 잡아 놓으면 돈을 받고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구속, 옛날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 팔고 이들은 포로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갈 처지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도 유별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BC 2000년 전의 전쟁과 외교 기록치고는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믿기 어려운 본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창작이다, 전설이다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 기록 가운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들, 여러분 대부분 무엇에 관한 기록이겠습니까? 대부분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대인들이 기록을 남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록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왕의 업적 중에 자기들이 광고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전승, 전쟁에 승리한 기록은 남겨서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들 거의 다 전쟁에 관한 기록이에요. 전쟁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 이건 완전히 고대스러운 습관입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창세기 14장이 진짜로 BC 2000년대 기록일까? 그것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반 같은 반대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아마 BC 1000년대에 기록된 기록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 기록 속에 끼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우리는 BC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언약이 14장에는 없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되어서 20몇 장까지 이르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한 장 한 장 안에는 하나님이 짧게라도 등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거나 아니면 언약에 관한 언급이, 약속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14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유일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등장 안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창세기 14장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럼 14장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이 장군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유목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가면 땅을 구입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는 상인의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군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고 유능한 장군입니다. 국제적인 영웅으로 단번에 위하면서 주변 왕들과 교류를 나누는 것이 14장에서 느닷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14장은 수수께끼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좋게 그럴듯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군 아브라함의 모습은 고대 유목부족의 족장이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유목부족, 모든 남자들은 평상시에 가축을 치겠죠. 그러나 비상시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다 뭘로 변해야 됩니까? 군인으로 돌변해야죠. 그러니 족장 아브라함은 곧 장군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4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주목합시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거주지역인 마므레라는 곳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모리 족속들과 동맹을 맺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14절에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군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 평상시에는 다 일상의 업무를 하는 남자들이고 종들입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군인이 되는 그런 무장한 충복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다가 아모리 족속 동맹군까지 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끌어모은 군대 규모가 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강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규모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딱 들어맞는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여러분 갑옷 입고 양을 치겠습니까? 그들이 쥐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볼품 없겠습니까?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직업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옷과 무기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75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위력과 화력, 그것을 가나안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사병 318명 그 외에 동맹군과 함께 최강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